예고편에 나오는 이 은색 갑옷의 거인들, 이 영상의 끝에서 이들이 배 12척을 한 척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원전을 보면 이 항해를 망친 건 괴물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두 가지를 챙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닿는 곳마다 적대와 환대가 번갈아 나온다. 그리고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세계의 법이다. 이 영상에서는 지난 편에 약속드린 대로 지도의 앞부분을 갑니다. 트로이를 떠난 배 12척이 한 척이 될 때까지 5 정거장입니다. 지난 편에 영화는 시간을 이리저리 섞어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흩어진 장면들이 극장에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오디세우스는 배 12척으로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첫 기항지 이스마로스에서 그들은 도시를 약탈합니다. 10년 전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요. 그리고 술에 취해 눌러앉습니다. 달아났던 주민들이 이웃을 불러 반격해오죠. 배마다 6명씩 잃고 쫓겨나죠. 10년 표류의 첫 단추는 괴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얄궂게 꼬입니다. 그리스 남쪽 끝에 곧 하나만 돌면 바로 이타카였거든요. 집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때 북풍이 배를 붙잡습니다. 꼬박 아흐레를 밀려서 지중해 반대편 북아프리카 해안까지 떠내려가죠. 코앞이던 집이 다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닿은 낯선 땅에는 연꽃을 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나눠주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집을 잇습니다. 맛본 부하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오디세우스는 우는 부하들을 묶어서 배에 싣고 그 땅을 떠나죠. 잡아먹으려는 곳보다 잘 대해주는 곳이 위험하다. 지난 편에 드린 말씀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영화에도 연꽃이 나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대목을 알고 보시면 그 장면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유명한 정거장입니다. 커다란 동굴에 들어갔더니 외눈박이 거인이 삽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대신 잡아먹습니다. 지난 편이 그 법, 크세니아를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꾀를 씁니다. 포도주를 먹여 재우고 불에 달군 말뚝으로 하나뿐인 눈을 찌르죠. 그 전에 거인이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해두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래서 비명을 들은 이웃 거인들이 달려와 묻습니다. 누가 널 해치느냐? 아무도 아니다. 아무도 아니면 됐다. 하고 다들 돌아갑니다. 이게 이 사람의 꾀의 정점입니다. 이름을 버려서 산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빠져나가면서 그가 참지 못합니다. 뒤돌아서 외치죠.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눈먼 폴리페모스는 그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빕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10년 표류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바다의 신을 적으로 만든 채 바다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입을 다물지 못한 대가입니다. 논란의 영화는 이 대목을 원전과 상당히 다르게 다룹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한 줄만 들고 가세요.
이름을 버려서 살았고 이름을 밝혀서 저주받았다. 이걸 알고 보시면 그 동굴 장면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힙니다. 5번째 정거장에서는 드물게 환대를 받습니다. 바람을 관리하는 아이올로스가 떠나는 길에 선물까지 들려보내죠. 가죽 자루 하나입니다. 방해가 되는 역풍을 전부 그 안에 가둬 묶고 집으로 가는 서풍 하나만 열어준 겁니다. 곧장 갈 수 있죠. 아흐레 밤낮을 달립니다. 이타카 해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변의 불빛이 보일 만큼요. 그리고 그 순간 오디세우스가 잠듭니다. 부하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자루에 대장 혼자 챙긴 금은보화가 든 게 아니냐. 그리고 자루를 풉니다. 갇혀있던 바람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배는 출발점까지 도로 밀려갑니다. 집이 보이는 데까지 갔다가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탐욕도 괴물도 아닙니다. 서로를 못 믿은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 항해에서 가장 참혹한 곳입니다. 좁고 잔잔한 항구가 있어서 배들이 안쪽 깊숙이 들어가 정박합니다. 오디세우스만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서 자기 배 한 척을 항구 바깥 바위에 묶어두죠. 그 항구는 식인 거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바위가 쏟아지고 안에 갇힌 배들은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12척 중 11척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건 바깥에 묶어둔 한 척, 오디세우스의 배뿐입니다. 영상 처음에 보신 예고편의 그 은색 갑주 거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재미있는 건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거인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고 합니다. 키가 2m를 넘는 배우들을 실제로 세우고 카메라 원근으로 더 거대해 보이게 찍었다고 하죠. 화면 속 저 거대함이 실제 사람의 거대함인 겁니다. 자, 5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탐욕으로 잃고 망각에 잡히고 자만으로 저주받고 불신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전부를 잃었습니다. 원전은 첫머리에서 이미 이렇게 못 박아둡니다. 그들은 제 어리석음으로 죽었다. 괴물은 절반의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예고편에는 지난 편에 들려드린 그 대사와 짝을 이루는 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병사들의 귀향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나조차도. 원전은 부하들이 제 어리석음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영화의 오디세우스는 나조차도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이 영화를 읽는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편은 한 척이 된 배가 닿는 마녀의 섬입니다.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고 오디세우스는 산 사람인 채로 저승까지 내려갑니다. 김정태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